택시 몰면 얼마나 벌어? 그런 꼴로 여기 나오기 창피하지 않았어? 30년 만에 찾아간 동창회 서연은 기대에 부풀어 남편과 함께 강남의 화려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입고 있던 택시기사 복장을 본 친구들의 반응은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동창들은 서연을 노골적으로 조롱했고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친구들 사이에서 서연 부부는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담담한 표정으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번엔 부자들만 모인다는 투자 세미나에 부부를 초대합니다. 과연 서연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물끄미 바라보았습니다. 메시지 알림창에 떠있는 이름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거의 30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던 반장 김혜진이었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야.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반 동창회 한대. 강남 그랜드 호텔에서 저녁 6시야. 꼭 와. 짧은 문장이었지만 서연의 가슴은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무게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 교실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얼굴들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유나, 정희, 수진, 그리고 항상 반장을 맡았던 혜진까지 모두 서연과 같은 48배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동창회라는 단어가 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긴장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특별히 화려한 경력도 없었고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성공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주부로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아온 30년이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나 과묵하고 든든한 사람.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남편은 자신의 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운수회사에서 일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고 서연도 굳이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성실하게 출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조용히 가족을 챙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서연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왔어요? 응, 오늘 일찍 끝났어. 남편은 평소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현관에서 구두를 벗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약간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과 깊이 있는 눈매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온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저녁을 차리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당신, 다음 주 토요일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대요. 강남 호텔에서 한다는데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남편은 물을 마시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서연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지. 같이 가자. 정말요? 바쁘시지 않아요? 괜찮아. 그날은 시간 낼게. 서연은 남편의 흔쾌한 대답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사실 혼자 가는 것도 괜찮았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훨씬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동창의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친구들은 얼마나 변했을까? 모두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이미 잠이 든 듯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운수회사라고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남편이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언제나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동창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과한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베이지색 재킷과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이는 조합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맞춰보던 서연은 문득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48배의 나이지만 여전히 밝은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성숙한 아름다움으로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연은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까지는 차로 약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남편이 직접 운전을 했고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려? 남편이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30년 만에 보는 친구들이잖아요. 다들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어요. 너는 그대로야. 예쁘고 따뜻해. 남편의 담담한 말에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칭찬을 들으면 여전히 부끄러웠습니다. 차는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고급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호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입구에는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하는구나.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동창회를 한다는 건 아마도 친구들 중에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남편은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시동을 끄려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 트렁크에서 옷 좀 가져올게. 옷이요? 무슨 옷이요? 회사 점검 때문에 복장을 바꿔야 해서. 남편은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서연도 궁금해서 따라 내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트렁크에서 꺼낸 옷을 보는 순간 서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택시기사 복장이었습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조끼, 그리고 회사 로고가 박힌 명찰까지. 남편은 주차장 한쪽 구석으로 이동해 재킷을 벗고 그 복장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게 뭐예요? 서연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조끼를 입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현장 점검이 있어. 그래서 이 복장으로 가야 해. 그럼 동창회는요? 괜찮아. 이렇게 입고 가도 돼. 나중에 일 끝나면 다시 갈아입을 수도 있고.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운수회사에서 일한다는 건 알았지만 설마 택시기사 복장을 입고 동창회에 가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서연은 속으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니 평소처럼 담담하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자연스럽게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일이 그렇게 된 거야.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연을 안심시키려는 듯한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마음속 불안감을 애써 눌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주차장을 나와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설렘보다 긴장이 더 컸습니다. 남편의 택시기사 복장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정중하게 인사했고 여기저기에서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팔을 더 꽉 붙잡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동창회 장소를 물으니 3층 연회장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자 복도 끝에 한강여자고등학교 45회 졸업 동창회라는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서연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그 한마디에 서연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연회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문을 여는 순간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은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듯 화려했고 흰색 테이블보가 깔린 원탁마다 고급스러운 꽃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은빛 식기들이 반짝이고 구석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음악도 샹들리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미 도착해 있던 동창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하나같이 화려했습니다. 반짝이는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치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손목에는 금팔찌가 빛났습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와 재킷, 그리고 세련된 헤어스타일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모두들 잘 가꾼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베이지색 재킷을 쓸어내렸습니다. 단정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옷차림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 서 있는 남편의 택시기사 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셔츠와 검은색 조끼, 가슴에 달린 회사 로고 명찰까지 이 화려한 공간에서 유독 튀어 보였습니다. 서연아. 그때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반장 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야. 30년 만이지? 그러게. 혜진아, 오랜만이야. 서연도 반갑게 웃으며 혜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혜진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예쁘네.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나보다 혜진이가 훨씬 젊어 보이는데. 두 사람은 잠시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시선이 서연 옆에 서 있는 남편에게로 향하자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입가의 미소가 어색하게 굳었습니다. 아, 이분이 남편분이시구나? 응, 맞아. 서연이 대답하자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향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남편의 택시기사 복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을 느꼈고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자, 일단 안으로 들어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혜진은 서연의 팔을 이끌며 연회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연과 남편이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자 여기저기서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동창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고 그 시선은 곧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시선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놀라움, 그리고 어딘가 모를 조롱의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 서연이 왔네? 테이블 한쪽에 앉아있던 여자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신윤아였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에 금목걸이를 걸친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났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유나야, 오랜만이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하자 유나는 가볍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근데 이분이 남편분이야? 유나의 시선이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남편의 복장을 훑어내렸습니다. 택시기사 복장, 가슴에 달린 명찰, 그리고 소박한 차림새까지 유나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응, 맞아. 서연이 대답하자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분이 택시 운전하신다며?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던 소리가 멈추고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과 남편에게로 쏠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응, 운수회사에서 일해. 서연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고 더욱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래. 요즘 택시 운전하면 수입이 어때? 생활하기 힘들진 않아? 유나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관심 어린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그 일에도 자부심이 있거든. 서연은 최대한 품위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나 옆에 서 있던 다른 동창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속삭이는 목소리가 서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택시 운전사라니 좀 그렇네. 그러게. 여기 오기 창피하지 않았을까? 작은 소리였지만 서연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물컵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조용히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자리에 앉자. 남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담담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연을 안심시키려는 듯한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두 사람은 혜진이 안내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몇몇 동창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도 하나같이 서연과 남편을 힐끗거렸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앉아 물잔을 들었지만 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정갈하게 차려진 요리를 하나씩 내왔습니다. 전체 요리, 수프, 메인 요리까지 모두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처럼 텁텁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유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참, 우리 남편은 이번에 차를 바꿨어. 외제차로. 요즘은 차도 좋아야 체면이 서잖아. 유나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자신의 차 키를 올려놓았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키였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감탄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 좋겠다. 우리도 곧 바꾸려고 하는데. 요즘 차값이 얼마나 비싼데. 여유 있으시네. 유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슬쩍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차 있어? 아, 택시가 차니까 따로 필요 없겠네. 그 말에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서연은 물컵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절대 여기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가끔 서연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서연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서연아, 요즘 뭐하고 지내? 혜진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물었습니다. 서연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족 돌보고 지내. 특별한 건 없어. 아, 그래. 나는 요즘 부동산 투자 공부하느라 바빠. 수익이 꽤 괜찮더라고. 다른 동창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그래. 요즘은 재테크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률, 명품 가방, 해외여행까지 모두들 자신의 형편을 자랑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끼어들 틈도 끼어들 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유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네. 오랜만에 다들 보니까 좋았어. 그치, 서연아? 유나는 서연을 향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승리감 같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나도 좋았어. 그 순간 남편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자리네요. 모두 즐겁게 드세요. 남편의 말에는 비꼬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순간 표정이 굳었고 다른 동창들도 어색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서연과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가슴이 답답했지만 남편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회장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서연은 그제야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 자랑스러워. 어떤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 조롱과 비웃음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차갑게 웃던 얼굴, 동창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속삭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쓰라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유나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 유나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유나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무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유나야.
무슨 일이야? 저번에 동창회 때 너무 반가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부부끼리 저녁이나 한번 같이 먹을까 해서. 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부끼리 저녁이라니. 지난번 동창회에서 겪은 일들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 그래. 근데 갑자기 왜? 뭐 이상해? 오랜만에 만났잖아. 우리 남편들도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레스토랑 알아뒀어.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유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조롱당하는 건 아닐까? 남편이 또 그런 시선을 받는 건 아닐까? 글쎄, 남편이 그날 바쁠 것 같은데. 서연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바빠도 저녁 시간은 되잖아. 우리 다 같이 편하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나도 우리 남편 데려갈게. 서연은 대답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절하기도 어색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남편한테 물어보고 연락할게. 그래, 좋아. 기다릴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서연은 저녁을 차리면서도 계속 망설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은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기. 응, 무슨 일이야? 남편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나가 연락 왔는데 부부끼리 저녁 먹자고 하더라고. 이번 주 토요일에.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자. 정말? 서연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같이 가면 되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담담하고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처럼 또 그러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유나가 또 이상한 말하면. 남편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우리 그냥 편하게 가자. 남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그 온기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너무 수수하면 또 무시당할 것 같고 너무 화려하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단정하면서도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저녁 6시 반 서연과 남편은 유나가 알려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직원이 서 있었고 문을 열어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테이블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벽면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유나 부부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화려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값비싼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왔어? 유나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서연과 남편은 테이블로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곧바로 자신의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남편이야.
대기업 전략기획실에서 일해. 유나의 남편 정국은 무표정한 얼굴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국은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미묘했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채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메뉴판에 적힌 가격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코스 요리 한 세트가 1인당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 음식 진짜 맛있어. 요즘은 이 정도 레스토랑 아니면 입도 안 대게 되더라고. 유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국도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외식비가 만만치 않죠. 그래도 품질 좋은 곳에서 먹어야 제맛이니까. 그 말에는 은근히 자랑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까지 하나씩 나왔습니다. 음식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와 정국의 대화가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에 제주도에 별장 하나 알아보고 있어. 요즘 부동산 투자로 괜찮잖아. 아, 그래. 우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요즘은 자산 관리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 유나와 정국은 끊임없이 돈 이야기, 재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서연과 남편을 힐끗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연은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이 자리에 왜 온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가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유나는 슬쩍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낼게. 부담 갖지 마. 그 말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회사 법인 카드였습니다. 남편은 웨이터에게 카드를 건넸고 웨이터는 정중하게 받아갔습니다. 잠시 후 웨이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성운수 VIP 고객님,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와 정국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VIP 고객이라니. 택시기사가 VIP 고객일 리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카드를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남편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서연은 남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여보, 아까 그게 뭐야? VIP 고객이라니. 남편은 잠시 웃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카드야.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서연은 남편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시동을 걸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집에 가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레스토랑 만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그날의 일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계산할 때 웨이터가 했던 말, VIP 고객님이라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에도 평소처럼 조용히 출근하고 조용히 퇴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또다시 신유나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서연은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유나. 유나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더 들떠 있었습니다. 뭔가 기대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있잖아. 이번 주말에 정말 좋은 모임이 있어. 부동산 투자 세미나인데 부자들만 모이는 자리거든. 서연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부자들만 모이는 자리라니. 그런 곳에 자신이 어울릴까 싶었습니다. 부동산 세미나? 응.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자리야. 거기 오는 사람들 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유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불편했지만 끊기도 어색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겠다. 너도 같이 가자. 남편분도 데려와. 이런 자리는 경험해 봐야 해. 유나의 말투에는 은근히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너희도 한번 배워봐라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글쎄,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서연은 조심스럽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너도 배워두면 좋잖아. 요즘 재테크 안 하면 뒤처진다니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야. 강남 그랜드 호텔에서 해. 서연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유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참, 입장료가 좀 있긴 한데 1인당 10만 원이야. 그 정도는 괜찮지? 10만 원.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부부가 가면 20만 원이었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입장료가 있어? 응. 근데 그만한 가치는 있어. 거기 오는 사람들 레벨이 다르거든. 유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자꾸 거절하면 비굴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남편한테 물어보고 연락할게. 그래, 꼭 와. 기다릴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또 이런 자리에 가야 한다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유나가 또 연락 왔어. 그래, 무슨 일인데? 남편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동산 투자 세미나가 있대. 거기 같이 가자는데.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고 싶어? 솔직히는 아니야. 근데 자꾸 거절하기도 그렇고 입장료도 1인당 10만 원이래.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가자. 그날 시간 될 거야. 정말? 서연은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응, 같이 가면 되지. 걱정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이번에도 옷차림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평범하면 또 무시당할 것 같았고, 너무 화려하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회색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오후 1시 반 서연과 남편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운전했습니다.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들 말끔한 차림이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팔을 꼭 붙잡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미나는 3층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입구에서 직원이 입장권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카드를 꺼내 입장료를 결제했습니다. 20만 원이 한순간에 나갔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앞쪽에는 큰 무대와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장엄했습니다. 서연아, 여기야. 멀리서 유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과 남편은 유나가 있는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유나 옆에는 정국도 앉아 있었고 몇몇 동창들도 함께였습니다. 왔네. 자리 여기 비워뒀어.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서연과 남편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자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래. 한성운수 회장이라는데 요즘 부동산이랑 교통통합개발로 엄청 뜨고 있대. 유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끝나기만 바랐습니다. 오후 2시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무심히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발표자는 한성운수 그룹의 최도현 회장님이십니다. 도시교통과 부동산을 통합 개발하시며 혁신적인 경영으로 주목받고 계신 분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대 옆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남편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신 있는 표정으로 단상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남편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쳤고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운수 그룹 회장 최도연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유나도 입을 떡 벌리고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 사람이.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국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대 위의 남편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직접 택시를 몰았습니다. 직원들의 고생을 몸소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에 연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현장을 알아야 합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이 왜 택시기사 복장을 입었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무대 위에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 무대 위에 남편은 당당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손으로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대 중앙에 서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회장이 직접 택시를 몰았냐고요?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남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서만 보는 것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야 진짜 문제가 보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매일 택시를 몰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를 몰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을 태우고 길을 찾고 때로는 무례한 대우도 받았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회장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단순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매일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 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요. 휴게 시간을 늘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에게도 기사님들을 존중해 달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사람이었지만 곧 연 회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 세게 쳤습니다. 옆자리의 유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 회사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직업을 깔보면서 번 돈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말에 연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택시를 몰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동창회에서 레스토랑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남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누구보다 멋있었습니다. 남편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한성운수는 앞으로도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영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고객들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연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무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객석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남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남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서연이 앉아 있는 자리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 서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놀랐어?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놀랐어. 남편은 서연의 손을 잡고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서연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회장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서연도 남편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 앞에 서서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희 남편분을 너를 무시했어. 정말 미안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정국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유나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다 배우면서 사는 거잖아.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고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서연은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남편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남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 직업이 사람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서연은 남편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오늘 정말 잘 참았어.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나는 괜찮았어.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 두 사람은 복도 창가에 서서 잠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내 남편이어서.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갔습니다. 서연과 남편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고 몇몇은 남편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서연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 뭐가? 동창들이랑, 유나랑.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면 돼. 나는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용서는 서연 자신이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에는 동창들의 연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혜진, 정희, 수진까지 모두들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연락을 받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화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계속 원망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회사 창립 기념식이 있어. 창립 기념식? 응. 한성운수 창립 20년이 되는 날이야. 큰 행사를 준비했어. 남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나도 가야 해? 남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은 사모님이잖아. 사모님. 그 단어가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자신을 평범한 주부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회장이었고 서연은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해?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편한 옷 입으면 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서연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회사 행사라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언론도 올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백화점에 갔습니다. 옷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 서연은 백화점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연은 정장 코너를 둘러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재킷과 원피스들이 즐비했습니다. 점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옷을 찾으세요? 회사 행사에 입을 옷이요. 아, 그러시군요. 이쪽에 좋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점원은 서연을 안내하며 몇 벌의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그 중에서 네이비색 재킷과 스커트 세트를 골랐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옷을 입어보니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거울 속 서연의 모습은 평소와 달리 세련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옷을 구입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화장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귀걸이도 작은 진주 귀걸이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연의 모습은 정말 사모님다웠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네. 고마워. 근데 너무 긴장돼.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남편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전 10시 서연과 남편은 행사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한 대형 호텔의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차가 호텔 앞에 도착하자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붉은 카펫이 입구에서부터 연회장까지 깔려 있었고 양쪽에는 꽃장식이 화려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직원 하나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세요. 남편은 직원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서연의 손을 이끌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런 큰 행사에 참석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성운수 그룹 창립 20주년 기념식이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20년이라는 부제가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장관이었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무대는 거대한 스크린과 조명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기 회장님 오신다. 누군가 소리쳤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게 낯설었습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손을 들어 인사하며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도 남편을 따라 걸었습니다. 단상 앞에는 특별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서연은 그곳에 앉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와 개회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20년 전 작은 택시 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한성운수 그룹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남편을 비췄고 남편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운수 그룹 회장 최도연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대 위에 남편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가 창립한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20년 전 저는 택시 5대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 고객들이 만족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남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회사는 1000대가 넘는 차량을 운영하고 200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을 말입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단상 아래 앉아 있는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성운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회사의 주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고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성운수는 사람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직원 복지를 더 늘리고 고객 만족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무대에서 내려와 서연이 앉은 자리로 왔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회장님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모님이신 박서연 님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서연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사회자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서연을 바라보았고 박수를 쳤습니다. 남편이 서연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준비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격려하듯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무대에 서자 수백 개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지만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제 남편은 항상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걸 제 남편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자랑스럽고 한성운수가 자랑스럽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깊이 인사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남편이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씩 서연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모두들 정중했고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정말 사모님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은 아침부터 계속 울렸습니다. 동창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혜진, 정희, 수진, 그리고 유나까지 모두들 기념식 소식을 들었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축하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체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모든 메시지에 정중하게 답장했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나야. 유나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어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응, 유나야. 저기, 나 진짜 할 말이 있어서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나를 다시 만나는 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색했습니다. 그래, 언제? 내일 점심 어때? 우리 동네 카페에서. 알았어. 시간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유나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유나가 알려준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유나가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도 반짝이는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서연아, 왔어? 유나는 일어서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먼저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뭐 마실래? 유나가 먼저 물었습니다. 서연은 메뉴판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할게. 유나가 직원을 불러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두 사람은 각자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연아.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진짜 미안해.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고 손은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무엇이? 서연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창회 때 레스토랑에서 세미나에서 내가 너희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남편분을 무시하고 너를 깔봤어. 정말 잘못했어.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교만했어. 돈만 있으면 다인 줄 알았어. 남편 직업이 좋으면, 차가 좋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유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희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 사람의 마음, 태도, 그게 더 중요한 거더라.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서연은 잠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진심도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나도 완벽하지 않아. 유나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야. 너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 응, 진짜 많이 배웠어. 그럼 됐어. 나는 너를 용서해.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유나는 테이블 너머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진짜 고마워. 괜찮아.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동창회 반장 혜진이었습니다. 서연은 택배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혜진의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창회 때 제대로 챙기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창 모임을 다르게 운영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제 과시하는 모임 말고 의미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어. 봉사활동도 하고 서로 돕고 사는 모임 말이야. 너도 함께 해줄래?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동창들과 함께 요양원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혜진이 주선한 일이었습니다. 유나, 정희, 수진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동창들은 함께 식사 준비를 돕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나는 한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어르신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동창들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자랑하거나 비교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우리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활동하는 게 어때?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도 동의했습니다. 좋아. 나도 함께 할게. 유나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덕분에 우리가 많이 변한 것 같아. 고마워.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는 거지.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연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듣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거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질 거야. 사람들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 너도 변했어. 더 강해지고 더 당당해졌어. 남편의 말에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서연은 변했습니다. 예전의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모습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내 안에 원래 있던 힘이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남편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이제 서연은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나랑 회사 차고에 같이 갈래? 차고? 왜? 서연은 의아했습니다. 회사 차고에 갈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 쉬는 공간을 새로 만들었거든. 보여주고 싶어. 남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차를 타고 회사 차고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넓은 부지였습니다. 도착하자 정비된 건물들과 깨끗하게 정돈된 주차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서연을 이끌고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은 완전히 새롭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넓은 휴게실에는 편안한 소파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샤워실과 탈의실도 따로 있었고 심지어 작은 도서관까지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가 정말 차고 아니야? 서연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아, 봉택 기사님. 오랜만이에요. 남편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봉택이라는 기사는 서연을 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소개했습니다. 봉택 기사님은 우리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베테랑이세요. 제가 현장 체험할 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봉택은 겸손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저희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봉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휴게실도 회장님이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저희 기사들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물어보시고요. 봉택은 휴게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샤워도 하고 책도 읽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봉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편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기사님들이 편해야 승객들도 안전하니까요. 봉택은 감동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우리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희 기사들은 회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쓸쓸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봉택은 휴게실을 안내하며 이곳저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식당 공간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고 도서관에는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샤워실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탈의실에는 개인 사물함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일하셨으니까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아셨던 거죠. 봉택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6개월 동안 택시를 몰았던 이유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단순히 체험이 아니라 진짜 직원들을 이해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휴게실 한쪽 벽면에는 큰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기사님들이 쓴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까이 다가가 편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이제 제대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택시 몰았지만 이렇게 대우받는 건 처음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편지들을 읽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저희에게 직업의 자부심을 돌려주셨습니다. 봉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손님들한테 무시당하고 욕먹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회장님이 캠페인도 하시고 언론 인터뷰도 하시면서 택시 기사의 가치를 높여주셨습니다. 봉택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은 손님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의 바르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덕분에 일하는 게 훨씬 즐겁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이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봉택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몇몇 기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기사들은 하나같이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들과 악수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요? 좋습니다. 휴게실 생기고 나서 정말 편해졌어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남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기사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서연과 남편은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넓은 주차장에 수백 대의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여보, 저 택시들 전부 우리 회사 거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 1200대 정도 운영하고 있어. 대단하다. 서연은 감탄했습니다. 남편은 택시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차 한 대 한 대마다 가족이 있어.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지.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남편은 서연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과찬이야. 그냥 당연한 일을 할 뿐이야. 두 사람은 주차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 도와준다고? 응. 나도 회사 일에 참여하고 싶어. 사모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좋지. 직원 가족 모임 같은 거 주관해 줄 수 있을까? 직원들 가족들끼리 친해지면 회사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가 해볼게. 서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이제 서연도 단순히 회장의 부인이 아니라 회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나를 이 세계로 데려와줘서 덕분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 남편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이 곁에 있어서 내가 힘을 얻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따뜻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느껴지는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첫 직원 가족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회사 근처 공원에서 열리는 야외 행사였습니다. 서연은 일주일 전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너무 격식 차린 옷보다는 친근한 느낌이 나는 옷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긴장돼? 남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금.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잘할 거야. 남편은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텐트가 여러 개 세워져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민석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 잘 되고 있나요?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직원 가족들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서연은 공원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고 날씨도 화창했습니다. 행사하기에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10시가 되자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사무직 직원들도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서연은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환영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은 서연을 보며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따뜻한 미소를 보자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놀이공간으로 뛰어갔습니다. 미끄럼틀, 그네, 트램펄린이 준비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신나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한 직원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케이터링 업체와 협의해서 다양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밥, 샌드위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돈가스와 스파게티까지. 디저트로는 과일과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서연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들의 아내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이라고 해요. 서연이 한 테이블에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거기에는 봉택 기사와 그의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 사모님. 저희 남편한테 많이 들었어요. 봉택의 아내는 반갑게 웃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남편분이 20년 넘게 우리 회사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봉택의 아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애들 키우고 집도 마련하고 그랬어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연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일하는 게 정말 즐겁대요. 예전엔 힘들다고 푸념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회사 이야기를 신나게 해요. 봉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봉택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오시고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시니까 일하는 맛이 나죠. 봉택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 만들어 드릴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봉택 부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다음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가 나와서 간단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팀을 이뤄 줄다리기도 하고 릴레이 경주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녔고 어른들도 웃으며 참여했습니다. 서연과 남편도 한 팀에 합류해서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도 참여하시네요. 사람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도 한 가족이잖아요. 남편의 말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서연과 남편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었습니다. 비록 이기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서연은 땀을 닦으며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줌마, 이거요.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꽃을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들꽃이었지만 예쁘게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 고마워. 내가 만든 거야? 네. 아빠가 택시 운전해요. 아빠 말로는 아줌마 남편이 우리 아빠 회사 사장님이래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매일 열심히 일하시잖아. 네. 우리 아빠 최고예요. 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는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내 아빠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다고. 네. 아이는 신나게 대답하고 뛰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3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겨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은 출구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직원들과 가족들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며 떠났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서연과 남편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남편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 즐거웠어.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더라. 앞으로도 이런 모임 자주 하자. 직원들이 정말 좋아했어. 응, 그럴게.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해야겠어. 서연은 벌써부터 다음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서연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넌 정말 훌륭한 사모님이야.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냄새가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였습니다. 여보, 사랑해.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서연을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그렇게 석양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고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봄으로 바뀌었고 서연의 삶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동창들과 함께 요양원 봉사활동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 혜진, 정희, 수진까지 모두가 편안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다들.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봉사활동하면서 내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유나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예전엔 돈 쓰는 데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의미 있는 일 하는 게 더 좋더라. 서연은 그들의 변화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서연아, 너 덕분이야. 내가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여줬어. 유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연은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운 거지. 그래도 넌 달라. 내 안에 있는 품격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었어. 혜진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무 과찬이야. 아니야. 진짜야. 넌 처음부터 달랐어. 우리가 너를 무시했을 때도 넌 한 번도 우리를 깔보지 않았잖아. 그게 진짜 품격이야. 유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연은 유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린 진짜 친구잖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에 돌아와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봉사활동 어땠어? 좋았어. 친구들이 정말 많이 변했어. 진심으로 봉사하는 모습이 보여. 다행이다. 넌 정말 대단해. 내가 뭘? 사람들을 변화시키잖아. 너 자신이 변하고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남편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내게 용기를 줬으니까. 아니야. 그건 원래 내 안에 있던 힘이야. 두 사람은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한 방송국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의 배우자로서 어떻게 남편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남편의 격려로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촬영 당일 서연은 단정한 네이비 재킷을 입고 방송국에 갔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조명과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서연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남편분이 한성운수 그룹 회장이시죠? 처음에 남편분이 회장이신 줄 모르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6개월 동안 남편이 택시를 몰고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이해하게 됐어요. 남편은 직원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동창 모임에서 힘든 일도 있으셨다고요. 네. 남편의 직업 때문에 무시당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저는 화내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을 믿고 우리의 길을 걸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직원 가족 모임도 주관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세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서연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돈보다 지위보다 중요한 건 품격이에요. 그리고 품격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와요. 진행자는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촬영이 끝나고 서연은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남편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끝났어. 생각보다 떨리지 않더라. 그럼 됐다. 넌 정말 잘했을 거야. 남편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인터뷰 방송이 나갔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남편과 함께 그 방송을 봤습니다. 화면 속의 서연은 당당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했습니다. 정말 멋있다. 남편이 감탄했습니다. 서연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방송 이후 서연에게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봉사단체에서도 함께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서연은 가능한 것들은 모두 참여했습니다. 여성 리더십 강연도 하고 복지단체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단순히 회장의 부인이 아니라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남편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여보, 1년 전 생각나? 서연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동창회 가던 날 말이지? 그래. 그때 나는 정말 불안했어. 남편이 택시기사 복장 입고 나타나서 당황했잖아. 미안해.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그게 더 좋았어. 덕분에 나도 배웠으니까. 서연은 남편의 팔을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걸. 진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는 걸. 남편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아니야. 당신이 내게 용기를 줬어. 당신의 품격이 나를 변화시켰어.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들이 하늘하늘 떨어졌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행복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돈도 지위도 중요하지 않아. 당신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해. 나도 그래. 남편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고 노부부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연은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서연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에는 빛나는 품격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당당히 살아갈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